저기 면목동에 오래전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떨지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지금 면목동에 갖고 계신 거 한 네네. 주택만 소유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창동하고 방학동 쪽에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3주택자이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면목동에 갖고 계신지는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05년도에 구입했거든요. 2005년도에요. 네, 이제는 지금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좀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팀장님하고 네. 상세한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자세히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번지수 주소로 면목 3동 네. 433에 35번지요. 역에서는 그래도 거리가 조금은 있네요. 바로 역세권이라고 네. 볼 수는 없고. 네네.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쪽 네. 일대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거든요. 네. 뭐 지정돼 있는 건 없으시죠? 전에 그 뉴타운 지정 한번 한다고 했었는데 안 됐죠? 그것도 저기 하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네. 또 뭐 아파트를 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 토지가 몇 평 정도나 될까요? 21평이요. 21평. 토지가 네. 꽤 작네요. 네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릴 텐데, 네네. 일단 단독 다가구처럼 필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물건들은 옵션을 한 2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예. 개발에 대한 옵션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단독으로 시청자님의 네네. 물건을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 아,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어떤 구역을 잡아서 이 구역 네. 잡는 사업은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뭐 쉽게 재개발로서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작은 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간혹 가다가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뭐가 됐던지 간에 이런 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구역 개발을 통해서 뭘 받겠어요? 진행이 되면? 네. 다 끝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잘 모르겠네. 아니, 간단하잖아요. 지어서 뭐 네. 짓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신축 아파트 짓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네.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21평이라고 하셨죠? 네. 21평 토지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네.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적용을 해서 건축을 올렸을 때 들인 비용 이상의 이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너무 작아서 이 단독에 대한 옵션은 약간 네.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옵션이 있으려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필지 옆에 있는 것들 한 2-3개, 3-4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한 네. 4필지가 같이 추진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일단 이 옵션은 제외를 하고 그러면 네네. 구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가장 가기가 괜찮은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3개 중에서. 가로주택? 가로주택?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선 거기가 다 네. 다가구 주택이고 네. 좀 오래된 지역이라 그리고 최근에 그 옆 쪽에 신축 빌라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로주택을 한번 하겠다고 얼마 전에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두산인가 그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면목동 저희 대각선 방향으로 중남편 쪽으로 그쪽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다른 애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님 물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일 쉽냐면 네. 뱃사공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 구역 면적 그렇죠. 기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만큼 구역 지정을 하면 그 안에는 뭐 신축도 있고 단독 가진 분도 있고 상가 가진 분도 있고 도로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견들이 좁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보다 노후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안 좋은 데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거는 대충만 봐도 도로 전면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4m 폭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지정을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기 이제 상도동 쪽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네. 본인은 빨리 팔거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집집도 연세가 70 넘으신 분, 옆집은 네, 네, 80 네. 넘으신 분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네. 모르겠고 그런 거, 나 주거들랑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조합 사업의 단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장기간 동안은 내가 끌고 갔을 경우에 네네. 우리가 잃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시청자님 같은 다주택자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짜기를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정말 팔기 싫어. 그러면 명의라도 분산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네네. 세금 계산해봤을 때 양도세 부분이 별로 안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장기 더 보유하는 것보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정비사업 물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보통 어떻게 짜냐면 네. 일단은 가장 저렴할 때 그래도 갈 것 같은 구역을 사요. 아, 그리고 나서 그 구역이 굳이 아파트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옆에 있는 아파트 값들 고점 근접하면 그 물건도 입주권도 고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털어버려요.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쌀 때 샀으면 비쌀 때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네. 세금을 양쪽 다 계산해 보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실 것. 네네. 양도세와 네. 보유세를.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